역사책, 보통 결론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는 대체 어떻게 기록된 걸까요? 오늘은 고려 왕조의 설계도 원본, 바로 고려사 원문을 직접 뜯어보면서 역사가 기록되는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국이 진짜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냥 막강한 군대로 땅만 차지하면 끝일까요? 고려의 역사를 보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왕국을 진짜 지탱하는 힘은 칼이 아니라 바로 시스템에 있었거든요. 나라를 굴러가게 만드는 행정 조직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군대가 아니라 행정. 고려사라는 원본 텍스트를 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해독하면서 고려라는 나라가 스스로를 어떻게 조직해 나갔는지 그 핵심 설계도를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려가 막 통일을 잃은 직후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통일왕조,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지방은 호족들이 꽉 잡고 있고 행정제도는 뭐 그냥 뒤죽박죽이었죠. 이 혼란을 정리하지 못하면 통일은 그냥 이름뿐인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을 사료는 아주 짧고 굵게 딱 8글자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연동방초정 미황경리. 딱 8글자죠? 이게 무슨 암호 같기도 한데 이 안에 통일 직후 고려가 처한 현실, 그 고민이 그대로 녹아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야, 통일은 했는데 이걸 언제 다 정리하냐? 이런 뜻이에요. 어떤 한자들이 모여서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뜯어보죠. 자, 여기서 핵심 단어 3개만 딱 짚어볼게요. 먼저 초정, 처음으로 안정되었다는 거니까 막 통일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미왕, 이게 재밌는데 겨울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경리, 우리가 아는 그 회계 경리? 아니고요. 여기서 경은 경영하다, 리는 다스리다, 즉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일을 뜻합니다. 자, 이 조각들 합치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 문장을 쭉 풀어서 해석하면 바로 이겁니다. 동방, 즉 고려가 이제 막 통일되었는데 이걸 제대로 경영하고 다스릴 시간이 없었다. 행정적으로는 완전히 혼란 상태였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려의 첫 번째 스텝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고려를 세운 왕 태조 왕건.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손에 댑니다. 바로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동네 이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전국의 모든 땅에 이제부터 여기는 내 땅이고 내 규칙을 따른다 라고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자, 사료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23년 시계제 주부군현명. 태조가 왕이 된 지 23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서기 940년이죠. 드디어 전국의 모든 지방구역 이름을 싹 바꿨다는 기록입니다. 이 문장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이 문장 구조는 아주 명확해요. 언제, 무엇을 시작했다. 딱 이거죠. 지23년은 23년에 이르러서, 시계는 비로소 바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시작할 때 그 시자잖아요. 그럼 뭘 바꿨냐? 제주부군 혁명. 제는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주, 부, 군, 현은 당시 행정구역 단위들이에요. 즉, 모든 주, 부, 군, 현의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시간, 행동, 대상이 아주 깔끔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걸 다 합쳐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태조 23년에 이르러 비로소 전국의 여러 주, 부, 군, 현의 명칭을 고쳤다. 그냥 이름만 바꾼 것 같지만 이게 바로 고려가 전국을 직접 통제하는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태조가 이렇게 기초공사를 했다면 그 위에다가 본격적으로 시스템이라는 건물을 올린 왕이 바로 6대 성종입니다. 성종은 유교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 최초의 전국 단위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 개혁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수분 경내 위십도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 바로 십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전국을 10개의 도로 나누고 거기에 절도사라는 지방관을 보냈다는 기록인데 이게 바로 고려 지방제도의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도 한번 빠르게 해독해 볼까요? 첫 글자 수는 마침내 드디어라는 뜻이에요.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는 뉘앙스가 있죠.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분경 내위 10도.
경내 즉 나라 안의 영토를 나눠서 위식도 10개의 도로로 삼았다는 뜻이고요. 둘째 각지 절도사, 각각 절도사를 두었다, 즉 설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구획 정리하고 거기에 왕의 대리인을 파견한 거죠.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침내 나라 안을 나누어 10도로 삼고 그중 중요한 12개 주에는 각각 절도사를 두었다. 이건 그냥 땅을 나눈 게 아니에요. 전국을 거대한 권역으로 묶고 왕의 대리인인 지방관을 파견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인 거죠. 바로 이 숫자 10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고려라는 나라가 드디어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이정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10도 체제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거란과의 전쟁 같은 외부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고려는 지방제도를 다시 한번 손봐야 했죠. 그리고 마침내 8대 현종 때 고려 왕조의 가장 안정적이고 최종적인 지방제도의 형태가 완성됩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완성의 순간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자시 이후 정의오도 양계. 아주 짧지만 정말 결정적인 한 문장이에요. 이때부터 지방제도는 오도 양계로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려의 지방제도 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이름이죠. 자,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자시 이후. 이때로부터 이후로는 쭉 이런 의미를 가진 시대 전환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정해졌냐? 정의오도 양계, 즉 오도와 양계로 확정했다는 겁니다. 5개의 일반 행정구역인 도와 2개의 특수군사구역인 계로 말이죠. 네, 이 한 문장으로 고려의 최종 행정 시스템 오도 양계가 역사에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무려 400년 가까이 고려라는 거대한 왕조를 떠받치는 뼈대가 되죠. 그렇다면 그 오도와 양계는 구체적으로 어디였을까요? 사료에 기록된 오도는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서해도이고요. 양계는 동쪽 국경인 동계와 북쪽 국경인 북계입니다. 여기서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경상도, 전라도라는 명칭의 뿌리가 바로 1000년 전 이 시점에 시작된 겁니다. 정말 놀랍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도와 양계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오도는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 말 그대로 일반 행정구역이었어요. 그런데 경계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계와 북계는 국경지역에 설치된 특수군사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안정된 내륙지역과 긴장이 높은 국경지역을 따로 구분해서 다스리는 아주 실용적인 이원적 통치체제를 운영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떤 역사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한 글자씩 해독한 이 고전 텍스트, 이 한문 사료 속에 전부 다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 해독한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태조가 이름 변경으로 중앙 권력을 선포했고 성종이 10도라는 최초의 전국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현종이 여러 시행착오 끝에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오도 양계 체제를 완성했죠. 혼란에서 질서로,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료 원문이라는 암호를 함께 풀면서 고려의 설계도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역사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탐험하고 발견하는 과정인 거죠. 아직 해독되지 않은 수많은 텍스트 속에 또 어떤 놀라운 역사의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암호를 풀어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